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영화산업과 마케팅 11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영화의 여러 가지 흥행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구조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을 많이 하셨죠? 자, 오늘은 영화의 흥행 요소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그 구조적인 요인과 또 내적 요인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흥행 요소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좀 영화 그 자체의 완성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 또 영화 내용의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고, 두 번째 흥행 요소는 감독과 배우의 파워입니다. 유명한 감독, 또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배우, 그들에 대한 파워가 어느 정도 영화 흥행 성공을 좌우할 수 있겠는지 두 번째 요소가 있겠고, 세 번째는 소재의 독특함이나 신선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오늘 공부해 보시겠는데 또 좀 더 이렇게 흥미진진한 또 마음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영화 그 자체에 대한 완성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영화를 1년에 도대체 몇 편이나 보시는지요? 극장에서 보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집에서 케이블이나 또 위성 TV로 보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또 VCR 테이프나 DVD를 가지고 빌려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먼저는 영화 스토리의 어떤 탄탄함, 또 영화 그 자체의 완성도의 그 높은 수준, 이런 것들이 영화 흥행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연말 극장가의 흥행 영화들을 분석해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인 배우를 기용했던 한국 영화 또 식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해외 영화 중에서도 원스라든가 어거스트 러시라든가 저는 저예산 영화들이 두드러졌던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한 영화는 아니었지만 완성도가 높은 영화였다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작품의 완성도가 흥행 법칙의 제일 원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몇 가지 더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영화의 흥행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몇 가지 사례 중에 우리나라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2008년도 상반기 최고의 흥행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약 400만이 넘는 그런 관객을 유치했다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처음에 나왔을 때 여성들만 출연하는 영화다, 혹은 또 스포츠 관련 영화다 해서 많은 기대를 모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흥행이 되어질까? 배급하는 회사조차도 흥행 성공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모든 영화계의 속소를 뿌리치고 영화의 흥행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완성도가 높았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들으신 후에 또 저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다 함께 보시죠.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실화를 그린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와이키키 브라더스로 극찬을 받은 바 있는 임순례 감독이 7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오아시스의 문소리, 가문의 영광의 김정은, 올드미스 다이어리의 김지영 등 내노라 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주인공을 맡았다. 대한민국 올림픽 2연패의 주역인 최고의 핸드볼 선수 미숙. 그러나 온몸을 바쳐 뛴 소속팀이 해체되자 그녀는 인생의 전부였던 핸드볼을 접고 생계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일하게 된다. 한편 일본 프로팀의 잘 나가는 감독으로 활약하던 혜경은 위기에 처한 한국 국가대표의 감독 대행으로 귀국한다. 혜경은 초반부터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전력 강화에 힘쓰지만 그녀의 독선적인 스타일은
개성 강한 신진 선수들과 불화를 야기하고 야, 이진주. 급기야 노장 선수들과 신진 선수들 간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진다. 이에 협회 위원장은 선수들과의 불화와 여자라는 점을 문제 삼아 해경을 감독 대행에서 경질시키고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 안승필을 신인 감독으로 임명한다.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감독으로의 성공적인 전향을 꿈꾸는 승필. 그는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은 과학적인 프로그램과 유럽식 훈련 방식을 무리하게 도입해 한국형 핸드볼이 몸에 익은 노장 선수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오히려 대표팀의 전력마저 저하시킨다. 미숙의 무단 이탈을 문제 삼아 엔트리에서 제외하겠다고 공표하는 승필. 안타까운 해경은 불암산 등반 훈련에서 자신이 먼저 완주하면 미숙의 엔트리 자격 박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해경은 미숙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승필은 그런 그녀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뛰는데 결국 해경을 비롯한 노장 선수들의 노력으로 미숙은 다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고 승필과 신진 선수들도 그녀의 핸드볼에 대한 근성과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꿈에 도전하려는 투지를 인정하게 된다. 마침내 최고의 팀워크로 뭉친 그들은 다시 한번 세계 재패의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 아테네로 향한다. 국내 첫 여성 스포츠 영화이자 세계 최초의 핸드볼 영화로 기록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출연 배우 모두가 실제로 3개월 동안 핸드볼 특훈을 받는 노력 덕분에 영화의 현실감을 높였다. 이게 뭐냐? 불굴의 정신을 다룬 스포츠 영화의 진한 감동은 물론 끈끈한 동료애와 고단한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가슴 뭉클한 여성 영화로서도 손색 없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네, 잘 보셨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거의 뭐 실화 내용 그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잔잔한 감동과 함께 또 흥행 성공이라는 또 좋은 결과를 낳았던 영화라고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저 영화가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와 메시지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흥행이 성공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렇게 저예산 혹은 또 대스타가 나오지 않는 영화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새로운 공식 또 새로운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좋은 영화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왕의 남자는 정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화고 또 여기에 나왔던 그 배우들 중에 또 이준기 같은 배우는 정말 그 예쁜 남자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또 그런 그 사례가 있기도 하는 영화입니다만은 이 왕의 남자는 총 관객 1,3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은 영화지만 그러나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영화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스타급 배우도 없었고 또 블록버스터급의 제작비도 없었고 화려한 액션 씬도 없는 그러한 그 영화가 또 그리고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영화는 스크린 수에 있어서도 개봉 당시 많은 스크린 수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255개 스크린에서 출발했지만 개봉 한 달 만에 397개로 늘어났고 다른 영화가 예를 들어서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는 처음에 400개 넘는 스크린에서 시작해서 300 몇 개 혹은 또 이렇게 200 몇 개로 줄어든 거와 반비례해서 이 영화는 오히려 스크린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물론 입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리고 이 영화는 마케팅 규모도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 제작비 41억 원에 비한다 그러면 왕의 남자가 이제 순 제작비 41억 원, 마케팅 비용이 25억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비슷한 관객을 유치했던 태극기 휘날리면은 순 제작비 148억 원의 마케팅비가 42억 원이 투자됐던 그런 사례에 비춰볼 때 이 왕의 남자는 그다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경제의 원칙상 물건이 좋으면 제품이 좋으면
그 제품은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다 하는 그런 그 경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영화의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어떤 완성도, 영화의 어떤 스토리의 탄탄함, 또 그리고 거기에 쏟아부어진 감독과 배우들의 정성, 이런 것들이 영화 흥행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영화에 대한 이 왕의 남자, 이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감상해 보신 후에 또 제가 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 연산조 궁궐을 배경으로 질펀하게 펼쳐진 궁중 광대들의 한판 노름을 그린 김태웅 연극 원작, 이를 영화화한 왕의 남자. 이미 영화 황산벌을 통해 역사 속 이야기를 영화 장르로 변모시켰던 이준익 감독이 연출하고 가무성이 폭군 앞에서도 과감한 광대짓을 사슴치 않았던 천생 광대인 장생역으로 분한다. 연기파 배우 정진영이 폭정을 일삼는 연산군을, 그런 연산군이 빠져드는 미모의 젊은 광대 공길의 신예 이준기, 그리고 질투심에 불타는 장녹수를 강성현이 연기한다. 남사당패의 광대 장생은 힘있는 양반들에게 농락당하던 생활을 거부하고 자신의 하나뿐인 친구이자 최고의 동료인 공길과 보다 큰 놀이판을 찾아 한양으로 올라온다. 타고난 재주와 카리스마로 놀이패 무리를 이끌게 된 장생은 공길과 함께 연산과 그의 애첩인 녹수를 풍자하는 놀이판을 벌여 한양의 명물이 된다. 공연은 대성공을 이루지만 그들은 왕을 희롱한 죄로 의금부에 끌려간다. 의금부에서 문초에 시달리던 장생은 특유의 당당함을 발휘해 왕을 웃겨 보이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왕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바로 그때 얌전하기만 한 공길이 기지를 발휘해 특유의 앙칼진 연기를 선보이자 왕은 못 참겠다는 듯이 크게 웃어버린다. 궁에 들어온 광대들은 신바람이 나서 탐관오리의 비리를 풍자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왕은 즐거워한다. 하지만 연이은 연회에서 연산은 선왕에게 사약을 받았던 생모 패비윤 씨를 상기하며 진노하여 그 자리에서 선왕의 여자들을 칼로 베어 죽게 한다. 공연을 할 때마다 궁이 피바다로 변하자 흥을 잃은 장생은 궁을 떠나겠다고 하지만 공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겠다고 한다. 그 사이 왕의 반발한 중신들은 광대를 쫓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왕의 관심을 광대에게 빼앗겼다는 질투심에 휩싸인 녹수 역시 은밀한 계략을 꾸민다. 광대라는 신선한 소재를 짜임새 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영화 왕의 남자는 개봉 첫 주 전국 115만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레이스에 돌입했고 개봉 9일 만에 200만 회, 개봉 2달여 만인 2006년 3월 5일 1175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기존의 태극기 휘날리며가 기록했던 역대 흥행 기록을 경신했다. 비록 7개월 후에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게 역대 흥행 순위 1위 자리를 내줘야 했지만 그해 대종상 영화제 등 굵직한 영화제 최고의 영광은 왕의 남자 몫이었다. 네, 잘 보셨죠? 왕의 남자, 정말 한국 영화의 역사를 다시 썼던 영화인데요. 그다지 초기에는 받지 못했던 영화가 정말 영화가 괜찮다, 내용이 괜찮다, 스토리가 좋다 하는 그런 입소문이 퍼지자 오히려 날이 갈수록 관객 수가 늘어나고 또 흥행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한국 영화의 어떤 장을 열었던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광대라는 신선한 소재와 함께 그리고 또 적절한 코믹 요소를 가미한 그런 그 스토리 구성과 그리고 스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씀으로써 영화 흥행의 그 성공 여부를 이 영화 작품의 완성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새로운 공식을 나왔던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왕의 남자의 흥행 요인을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많은 분석을 했는데요. 영화평론가 강유정 선생은 이런 요인을 첫 번째는 큰 스타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한 탄탄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원작의 이야기를 이제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만은, 물론 이제 배우들의 연기와 연출력도 적절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이준익 감독의 그런 연출력도 물론 손에 꼽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 구조가 아주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플롯 자체도 아주 탄탄했고요. 거기에 살을 붙인 감독의 능력도 주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가 탄탄하면서 그것이 영화 전체 작품에 대한 그런 어떤 완성도 높은 것으로 귀결됨으로써 이 영화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리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들과 함께 또 세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콤 살벌한 연인이라는 영화인데요. 2008년도 영화 가운데 저예산 영화였고 순제작비가 9억 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예산의 영화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박용우라든가 최광희 같은 배우들, 뭐 대스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려진 스타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다소 감독이나 또 혹은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아주 대중성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로맨틱 코미디와 스릴러의 자연스러운 혼합 장르로 설정이 되면서 이 이야기가 아주 탄탄하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영화의 이야기가 탄탄하게 흘러가면서 현대 젊은이들의 사랑 방식을, 사랑의 방정식을 정말 현대 젊은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대를 포착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두 주연 배우의 자연스러운 캐릭터와 연기력이 정말 무리 없는 소화력을 갖고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젊은 관객들에게 어필됨으로써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물론 뭐 1000만이 넘는 그런 대박 영화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관객 240만 명을 유치함으로써 총 수익이 12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순제작비 9억 원을 투자해서 순이익이 120억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객 수는 24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제작비 대비 이익이 난 것이 12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흥행에 대단히 성공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이야기의 구조가 탄탄했고 또 영화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영화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달콤 살벌한 연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같은 그림, 사진 또 뭐냐? 신예 손재공 감독의 2006년작 달콤 살벌한 연인. 똑똑하지만 소심한 남자 황대우 역의 박용우가 조금의 죄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킬러 아닌 킬러 미나 역을 최강희가 맡아 열연을 펼친다. 아저씨가 그냥 가시지 뭐. 대학 강사인 젠틀남 황대우.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으니 바로 여자와 연애에 대한 체질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그런 그가 나이 30이 넘어가자 커플들이 눈에 밟히고 어느 날 침대를 옮기다 허리를 다친 후에 커진 외로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한다. 배우는 친구 성식의 장난으로 얼떨결에 미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고 그녀는 놀랍게도 그의 서툰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시작하는 배우의 표현과 행동들은 너무 어설프기만 하고 미나는 그런 대우와의 만남에 마음이 상하지만 어느새 그만의 순수함에 빠져들어 열정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던 중 대우는 미나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한다. 지적인 미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룸메이트는 물론이고 어느 날 나타난 옛 남자친구까지. 특히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외출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온몸에 흙을 묻히고 오는 그녀. 더구나 그녀의 본명은 이미나가 아닌 이미자였다. 이미자랑 사귀고 있었어.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녀에 대한 의심은 늘어나고 갑작스럽게 드러난 미나의 정체로 인해 대우는 심각한 갈등에 빠진다.
박영우와 최강희의 재발견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던 달콤 살벌한 연인은 배우의 어설프지만 순애보적인 연애와 미나의 정체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어가는 이야기 전개를 통해 단순히 예쁘고 낭만적인 로맨틱 순정물이 아닌 스릴러적인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또한 달콤한 사랑을 꿈꾸는 한 남자와 예쁘고 지적이지만 살벌한 눈빛을 가진 여자가 펼치는 이 미스터리한 연애는 두 캐릭터가 지닌 톡톡 튀는 새로움만으로도 관객들에게 신선하고 독특한 재미를 전달한다. 네, 달콤 살벌한 연인 잘 보셨죠? 로맨틱 코미디와 이 스릴러를 또 버무려 놓은, 적절히 버무려 놓은 그런 영화인데요. 상당히 젊은 관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결국 저 영화의 성공 요인은 이 영화 자체의 완성도, 작품의 완성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흥행 공식을 새롭게 쓸 수 있었던 영화인데 그 원인을 우리가 작품의 완성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화 흥행 요소들을 이제 이 영화 작품의 완성도에서 처음으로 찾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독과 배우의 파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서 이제 제가 감독과 배우의 파워를 들었는데요. 그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좀 영화 산업의 특성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하시는지요? 먼저는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의 특성상 사전 테스트가 불가하다는 것이죠. 먼저 맛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품을 들여다볼 수 없고 제품이 어떠한지 물론 소문은 들을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없다는 점이 그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그리고 영화비는 선불이라는 거죠. 먼저 내야 되고 나중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관객들은, 소비자들은 감독이나 또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의 이름값을 보고 선택을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그러한 그 예시를 제가 들어놓고 이 감독과 배우 파워의 그 어떤 사례를 좀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샘플 1과 샘플 2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슈리라는 영화가 2편이 제작이 되어서 상영된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는 뭐 그냥 적당히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슈리 2에는 뭐 강재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또 주연 배우 뭐 장동건, 이병헌, 차승원 같은 유명한 배우들, 또 이쪽에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배우, 또 이쪽에는 제작사나 배급사가 아주 유명한 회사들, 또 이쪽에는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영화를 선택해서 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경우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영화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또 영화의 내용을 잘 모른다든지 또 입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에, 혹은 또 영화가 처음 상영되어질 때 초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겠냐는 것인데, 많은 경우 대다수의 관객들이 감독의 이름을 보고 파워 있는 배우의 이름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특히 이제 한국 영화에는 감독과 배우의 그 스타 파워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은 스타 배우의 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2004년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대작 영화 두 편이 있었죠. 실미도하고 태극기 휘날리며였습니다. 실미도는 감독은 강우석 감독, 주연 배우는 설경구, 안성기, 허준호, 정재영 등이 출연했고요. 태극기 휘날리며는 강재규 감독의 장동건과 원빈이라는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자, 그런 경우 물론 뭐 영화의 작품의 완성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감독과 배우들이 아주 유명 스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었고요. 1990년대를 본다 그러면 한석규 같은 배우를 꼽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접속서부터 시작을 해서 초록물고기, 8월의 크리스마스, 쉬리, 그리고 텔미 썸씽까지 이어지는 이 한석규의 시대, 한석규라는 배우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객들이 몰렸고 특히 젊은 여성 관객들이 많은 발걸음을 극장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최근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한국 영화계의 보증수표는 단연 송강호라는 배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쉬리에서 시작을 해서 반치광, 살인의 추억, 괴물, 그리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리고 최근의 영화 박쥐까지 해서 이 송강호라는 배우가 가져다준 흥행 성공의 법칙은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송강호는 쉬리 이전에도 넘버 3인가요? 예, 그런 영화에도 나왔고 또 거기서 유행어도 탄생을 시켰고요. 물론 이제 초록 물고기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송강호의 그 스타 파워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나왔던 배우들 또 특히 한석규 같은 배우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 2000년대에 이 한국 영화계에 송강호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자리는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송강호의 스타 파워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향수기도 있었어. 향수기? 이 향수기. 너 향수기 좋다고 맨날 따라다녔잖아. 내 딱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라. 잠자는 개한테는 결코 햇빛은 비치지 않아. 햇빛!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대한민국 대표 배우 송강호. 왜? 1995년 안녕하세요.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통해 스크린에 데뷔한 그는 송능한 감독의 넘버3에서 불사파 두목이면서 흥분하면 말을 더듬는 조필력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 1999년 강재규 감독의 취리를 기반으로 서서히 흥행 대작 배우로서의 힘을 보여주기 시작한 송강호는 그 이듬해인 2000년 박창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로 전국 관객 600만 명을 끌어모으며 스타 배우로 급상승. 2001년과 2002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송강호는 2003년 경기도 화성 부녀자 연쇄 강간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 살인의 추억으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육감으로 수사하는 시골 형사 박두만으로 분한 송강호는 자신만이 소화할 수 있는 캐릭터로 작품성과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다. 이후 효자동 이발사, 남극일기로 줄곧 살아있는 연기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송강호는 2006년 봉준호 감독과의 두 번째 영화 괴물로 총 동원 관객 1,300만 명이라는 흥행 대박 신화를 일궈낸다. 특히 송강호는 2006년 영화 전문 매거진 스크린이 지난 10년 흥행 영화에 영향을 미쳤던 배우들을 골라 만든 그래프에서 4%가 넘는 초대형 대박 영화에 출연한 유일한 배우로 기록되고 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2008년 최고의 흥행작을 만들어낸 송강호. 2009년 역시 박찬욱 감독의 박쥐를 통해 또 하나의 흥행 신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의 스타 파워는 현존 최고라 할 것이다. 네, 어떻습니까? 뭐 송강호라는 배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뭐 누구나 좋아하는 배우고 또 저도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물론 저는 송강호가 스타가 되기 전에 그 넘버3라는 영화에서 그 유행어 배신이야 배신 하는 그런 유행어를 저도 많이 이렇게 친구들 만날 때 써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연기력이나 또 캐릭터 면에 있어서나 상당히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배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송강호만 출연시키면 영화가 흥에 성공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그 공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영화 흥행에 스타 배우를 활용하는 예는 얼마든지 많고 또 그리고 스타 배우들을 포스터에도 전면에 많이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국내용 포스터에는 스타 배우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지만 또 해외 영화제 나간다든지 혹은 해외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는 그 우리나라 그 스타 배우들을 좀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은 그 국내용과 해외용 포스터를 비교해 놓은 것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살인의 추억도 마찬가지고요. 그 김상경, 송강호 배우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해외용에서는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국 영화의 이 스타 파워와 함께 또 스타 감독의 그런 그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감독들은 영화의 완성도를 보장하고 또 영화를 브랜드화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에게 이 흥행 성적표 자체가 매우 민감하게 그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흥행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자체가 또 무색한 적도 있습니다. 2006년, 2007년에는 흥행 감독의 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2006년도 10월에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강우석, 강재규 감독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아주 파워를 준 감독이 많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강우석, 강재규 감독이 상당히 2006년도까지 2위를 차지했고 박찬욱 감독이 3위를 차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점차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이런 감독들이 또 부상하고 있고 계속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많은 감독이 다 스타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이런 몇몇 감독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신뢰감을 주고 또 흥행과 직결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강재규 감독, 또 강우석 감독,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이렇게 4명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SF라고 그럴까요? 혹은 좀 젊은 층을 위한 영화라고 그럴까요? 심영래 감독의 그 디워라는 영화를 본다 그러면 오히려 심영래 감독도 그런 분야에서는 또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몇 가지 또 이런 그 흥행 감독과 그 관련해서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이 감독의 그 상태가 언제는 또 이 흥행 성공을 가져왔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그저 그런 감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자신만의 영화 감독 자신만의 어떤 철학과 또 어떤 이데올로기 혹은 또 사상에 빠져서 영화를 조금 예술적인 영화로 만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어떤 스타일의 감독은 어떻게 보면은 흥행 대박은 가져오지 못하지만 그 감독 나름대로의 어떤 컬러와 또 그 영역을 구축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 감독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을 형성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도 아마 그러한 유의 감독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흥행 대박이 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박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팬들 혹은 매니아 팬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 뭐 예를 들면 친절한 금자씨라든가 2009년도에 박쥐라는 영화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박 감독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색깔과 또 그 영역을 구축하는 감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감독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감독 고유의 어떤 예술성과 또 의미를 영화 속에서 살리면서도 또 영화 안에 흥행 요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감독. 그러면서 그 영화를 예술성과 또 작품의 완성도 그리고 흥행 성공이라는 이러한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감독이 과연 그런 감독이 가장 또 바람직한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감독의 이런 파워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 감독의 이름과 또 혹은 그 전에 만들었던 흥행 성적표가 결국은 영화 관람 혹은 또 이 관객들의 구매 요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영화 내용도 좋았지만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 같은 것은 물론 영화에 대한 내용도 물론 좋았지만 그 감독의 이름값에 많은 관객들이 기대를 하고 영화를 봤던 그런 그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괴물의 봉준호 감독 살인의 추억으로서 굉장한 인기를 모았기 때문에 괴물이라는 영화도 그 봉 감독의 이름값에 걸맞게 많은 관객들이 기대를 하고 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작품은 이제 마더라는 작품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 또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 시장이 불안할수록 또 스타 감독을 부르는 그런 러브콜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우리가 극장가를 살펴보면 모두 스타 감독들의 작품들이 주종을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우석 감독은 강철중 공공의 적 1-1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다시 또 영화를 흥행 성공시켰고요. 김지훈 감독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다시 또 흥행을 시켰고, 그 전에는 이제 달콤한 인생이라는 그런 영화가 각광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다지 크게 성공을 못했지만은 그 이름값에 걸맞는 또 흥행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익 감독 님은 먼 곳에 월남전 이야기죠. 곽경택 감독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액션 수사물입니다. 그다음에 유승환 감독은 다찌마을이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다소 좀 제목이 깁니다만 그런 영화들을 흥행 성공시키는 것을 봤을 때 이런 5명의 감독들은 결국은 그들의 이름값, 그들의 파워에 의해서 흥행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스타 감독이라서 다 흥행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영화라는 상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화의 어떤 그 작품성, 그 다음에 어떤 내용도 내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수준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배우들의 어떤 이름값, 주연 배우들의 어떤 전 작품에서의 흥행 성적 그리고 또 감독들의 흥행 성적이 결국은 관객들을 끌어모는 것이 아닌가, 관객들의 그 영화를 선택하게 되는 선택 요인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평가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흥행 요소, 소재의 독특함과 신선함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아까는 우리가 영화 작품의 완성도, 그 다음에 감독과 배우들의 어떤 스타 파워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 세 번째 요소는 그 소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독특하고 신선한 소재를 가진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더라 하는 그런 공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역대 흥행작 가운데 괴물이 1301만 명을 끌어들였고 왕의 남자가 1230만 명, 태극기 휘날리며가 1114만 명, 실미더가 1108만 명, 그리고 2008년도에는 700만 명의 고지를 넘은 영화가 좋은 놈, 나쁜 놈, 그리고 이상한 놈 이라는 그 영화인데요. 모두 다 독특한 소재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지 않았던 독특한 소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 그 2008년도에 흥행 성공했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영화는 물론 이제 그 제목 자체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온 그 The Good, The Bad, The Ugly라는 그 웨스턴 무비의 그 제목을 좀 어떻게 보면 패러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른 것이죠. 근데 그러한 기존의 그 제목을 조금 패러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뭐 괴물이라든가 왕의 남자라든가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더 이런 거는 정말 한국 영화로서도 아주 소재가 독특하고 또 외국에 견주어 보더라도 소재가 아주 독특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뻔한 내용의 영화 혹은 뭐 뻔한 어떤 치료성의 멜로 영화가 아니라 정말 또 그리고 또 조폭 영화도 아닌
정말 소재가 독특한 이런 영화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까지는 이제 작년 2008년도까지는 멜로 영화 그리고 또 조폭 영화들이 점차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성공을 거둘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대신 추격자 같은 영화, 스릴러 영화, 그 다음에 우리 생애 최고의 날들 같은 스포츠 영화도 물론 이 흥행 반열에 올라섰습니다만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영화들은 소재의 독특함과 신선함이 새로운 흥행 코드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2008년도 최고의 화제작으로 꼽혔던 영화 추격자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추격자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또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들을 유인하여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범과 출장 안마소를 운영하는 전직 형사의 목숨을 건 추격을 그린 범죄 스릴러물 추격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출신으로 몇 편의 단편을 선보인 것이 전부인 나홍진 감독의 데뷔작으로 영화 타짜에서 아기로 명성을 얻은 김윤식이 전직 형사 엄중호 역을 맡아 특유의 거칠고 무게감 넘치는 연기를 선보인다. 또한 시간, 두 번째 사랑의 하정우가 겉으로는 나약하고 선한 모습 이면에 감춰진 흉악한 연쇄살인마를 연기했다. 출장 안마소,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전직 형사 중호는 최근 데리고 있던 여자들이 잇따라 사라지자 의심을 갖게 되고 조금 전 나간 미진을 불러낸 손님의 전화번호와 사라진 여자들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가 일치함을 알아낸다. 하지만 미진마저도 연락이 두절되자 중호는 미진을 찾아 나서고 우연히 영민과 마주친다. 중호는 영민의 옷에 묻은 피를 보고 영민이 바로 그놈인 것을 직감하고 추격 끝에 붙잡는다. 실종된 여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담담히 털어놓는 영민에 의해 경찰서는 발칵 뒤집어진다. 우왕좌왕하는 경찰들 앞에서 미진은 아직 살아있을 거라며 태연하게 미소 짓는 영민. 그러나 영민을 잡아둘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공세우기에 혈안이 된 경찰은 미진의 생사보다는 증거 찾기에만 급급해하고 미진이 살아있다고 믿는 단 한 사람 중호는 미진을 찾아 나선다. 2008년 최대 흥행적인 추격자는 충격적인 살인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소재주의 영화가 아니라 고귀한 생명의 존엄성에 위협받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한 남자의 숨가쁜 추격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엉성한 사회구조 시스템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결코 사회의 정의나 선이라 부를 수 없는 부패 전직 경찰이 연쇄살인의 희생자를 구하려 하는 유일한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관객은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무너져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개봉 직후 평론가와 관객 모두 큰 반향을 일으킨 추격자는 개봉 11일 만에 100만 관객, 개봉 20일 만에 전국 관객 300만 명을 넘어서며 최종 513만 명의 관객을 불러들였다. 네, 소재의 독특함, 또 신선함에 의해서 영화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뛰어나면 좋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영화의 어떤 소재의 독특함, 신선함도 영화 흥행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영국의 리처드 케이블스의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창의적인 산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작제다라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